여러분, 2026년 현재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게 연 8% 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면서 연체율이 2.3%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고, 반면 KB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같은 시중은행들은 똑같은 저신용자에게 연 15% 이상 고금리를 적용하거나 아예 대출을 거부하면서 연체율은 오히려 4.8%로 더 높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차이의 핵심은 바로 신용평가 방식이고, 기존 은행은 과거 금융거래 이력과 소득 증빙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은 매일의 생활습관 데이터로 사람의 신용도를 측정하면서 훨씬 정확하게 돈 갚을 능력을 예측하고 있으며,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와 사례를 보시면 왜 신용점수 대신 생활 데이터가 돈을 빌려주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고, 이것이 금융 소외층에게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모든 생활이 감시당하는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기존 은행 신용평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파악해야 하는데,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성인 5,200만 명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1,200만 명으로 23%에 달하고, 이 중 절반인 600만 명은 실제로는 안정적인 소득과 성실한 납부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과거에 카드 대금을 한두 번 연체했거나 대출 이력이 전혀 없어서 신용점수가 낮게 나온 경우이며, 특히 사회초년생과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은 정규직 재직 증명과 소득 증빙이 어려워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데, 이들은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어 연 20% 이상 고금리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8세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는 월 평균 수입이 400만 원으로 웬만한 직장인보다 많지만 3.3% 원천 징수 방식으로 일해서 소득 증빙이 안 되고, 신용카드를 거의 안 써서 신용 이력도 없어서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나왔으며,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지만 소득 증빙 불가라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결국 연 18% 금리로 저축은행에서 빌렸는데, 만약 습관 기반 신용평가를 적용했다면 A씨는 매달 통장에 400만 원씩 규칙적으로 입금되고, 공과금과 통신비를 한 번도 연체한 적 없으며,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 같은 구독 서비스 결제도 3년째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신용등급 3등급 수준으로 평가받아 연 8%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습관 기반 신용평가는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할까? 이는 개인의 금융행동 데이터를 I로 분석해서 미래 상환 능력을 예측하는 방식인데, 평가 항목은 크게 5가지로 나뉘고, 첫째는 매달 소비 패턴으로 매월 비슷한 금액을 지출하고 급격한 변동이 없으면 안정적인 생활 패턴으로 평가되며, 예를 들어 식비와 교통비가 매달 60만 원 수준으로 일정하면 플러스 점수이지만, 어느 달은 30만 원 쓰고 다음 달은 120만 원 쓰면 생활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되어 마이너스 점수가 부여됩니다. 둘째는 공과금 납부 습관인데,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통신비를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성실성 점수가 올라가고, 2026년 카카오뱅크 데이터에 따르면 공과금을 1년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한 사람의 대출 연체율은 1.2%에 불과한 반면, 공과금을 자주 연체한 사람은 대출 연체율이 8.7%로 7배 이상 높아서 공과금 납부 습관이 신용도를 정확히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셋째는 구독 서비스 결제 안정성으로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스포티파이, 밀리의 소재 같은 월 구독 서비스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결제하면 정기적인 지출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고, 특히 3개 이상 구독을 2년 이상 유지한 사람은 신용도가 높게 나오는데, 이는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지불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증거이며, 실제로 토스뱅크 분석 결과 구독 서비스 3개 이상 보유자의 대출 연체율은 1.8%로 평균 3.5%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I가 종합 분석해서 0점부터 1000점까지 습관 신용점수를 부여하는데, 2026년 현재 카카오뱅크는 700점 이상이면 연 7% 금리로 최대 2천만 원까지, 600에서 699점은 연 10%로 1천만 원까지, 500에서 599점은 연 13%로 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고, 500점 미만은 대출 불가 또는 소액 긴급 대출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놀라운 점은 이 시스템의 연체 예측 정확도가 92%에 달해서 기존 신용평가 모델의 78%를 크게 상회한다는 것입니다. 왜 생활습관이 기존 신용점수보다 상환 능력을 더 잘 예측할까요?
첫째, 신용점수는 과거 데이터이지만 생활습관은 현재 진행형 데이터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5년 전 카드 연체로 신용등급이 떨어진 사람이 지난 3년간 성실하게 살았어도 신용점수는 여전히 낮지만, 습관 기반 평가는 최근 3년간의 규칙적인 소비와 공과금 납부를 높이 평가해서 현재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며, 둘째, 신용점수는 금융거래에만 집중하지만 생활습관은 전체 생활 패턴을 보기 때문에 더 입체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셋째, 신용점수는 조작하기 어렵지만 생활 데이터는 위조가 거의 불가능한데 매일매일 쌓이는 통장 입출금 내역과 구독 결제 이력을 일부러 조작하려면 최소 1년 이상 연기를 해야 하고 비용도 막대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결국 진짜 그 사람의 생활이 데이터로 드러납니다. 2026년 현재 에이전티 가입 기술이 습관 기반 신용평가에 본격 도입되면서 예측 정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아이가 수백만 명의 대출자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은 95% 확률로 연체한다는 식의 정교한 예측 모델을 만들었고, 예를 들어 급여 입금 후 3일 내에 통장 잔고의 80% 이상을 인출하고 주말마다 유흥업소 결제가 있으며 공과금을 분기당 1회 이상 연체하는 패턴을 보이면 아이는 이 사람의 연체 확률을 87%로 계산해서 대출을 거부하거나 극소액만 승인하며, 반대로 급여의 20%를 자동이체로 저축하고 식비와 교통비가 규칙적이며 구독 서비스를 3년 이상 유지한 사람은 연체 확률 2% 미만으로 판단해서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기존 시중은행들도 이 변화를 감지하고 뒤늦게 습관 기반 평가 시스템 도입에 나섰는데, KB국민은행은 2025년 KB라이프 앱에 소비 패턴 분석 기능을 추가하고 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기 시작했으며, 신한은행도 신한솔 앱 데이터를 활용한 습관 신용점수 시스템을 2026년 하반기 출시 예정이지만 이미 카카오뱅크와 토스가 3년 앞서 시작해서 데이터 축적량과 아이 정교도에서 압도적인 격차가 벌어진 상태이고, 금융권 전문가들은 기존 은행이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 사이 인터넷은행과 빈테크 기업들이 중금리 대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습관 기반 신용평가에는 심각한 위험과 부작용도 존재하는데, 첫째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모든 생활이 데이터화되고 감시당한다는 점인데, 여러분이 언제 무엇을 먹고 어디서 술을 마시고 어떤 영화를 보고 몇 시에 택시를 타는지 모든 소비 행동이 금융사 서버에 저장되고 아이가 분석하며, 심지어 주말에 유흥업소를 자주 가면 신용점수가 깎이고 헬스장 결제를 꾸준히 하면 올라가는 식으로 개인의 취향과 생활 방식까지 평가 대상이 되는데, 이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 감시 사회와 유사한 디스토피아이고, 중국의 사회 신용점수 시스템처럼 국가나 기업이 개인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점수화하는 전체주의적 시스템으로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둘째는 알고리즘 차별 문제인데, 아이가 학습한 데이터에 편향이 있으면 특정 집단을 부당하게 차별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과거 데이터에서 특정 직업군이나 거주 지역 사람들의 연체율이 높게 나타났다면 아이는 그 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의 신용점수를 낮게 책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미국에서는 흑인과 히스패닉 밀집 지역 거주자들이 아이 신용평가에서 체계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인종차별 논란이 일었고, 한국에서도 지방소도시 거주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이 알고리즘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데이터 오남용과 해킹 위험인데, 금융사가 수집한 생활 데이터가 제3자에게 판매되거나 해킹으로 유출되면 개인의 모든 생활 패턴이 노출되어 보이스피싱이나 표적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2025년 한 핀테크 기업에서 고객 300만 명의 소비 데이터가 유출되어 이를 기반으로 정교한 맞춤형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으며, 피해액이 5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지만 기업은 벌금 100억 원만 내고 끝났고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넷째는 점수 조작 유혹인데,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일부러 쓸데없는 구독 서비스를 가입하거나 실제로는 급한데 대출 심사 기간 동안만 과소비를 억제하는 식으로 행동을 연기할 수 있고, 이는 진짜 생활 패턴이 아니라 점수를 위한 가짜 행동이므로 평가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며, 심지어 점수 조작 대행 서비스가 불법으로 등장해서 3개월 안에 습관 신용점수 200점 올려드립니다며 수수료를 받고 가짜 소비 패턴을 만들어주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습관 기반 신용평가 시대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해야 하는데 매달 비슷한 금액을 소비하고
공과금은 자동이체로 설정해서 연체를 방지하며 통장 잔고를 최소 50만 원 이상 유지하고 급여의 10에서 20%는 자동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습관 신용점수가 올라갑니다. 둘째, 구독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실제로 사용하는 서비스 2개에서 3개를 장기 구독하고 절대 연체하지 않으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면 신용도에 플러스 효과가 있고 다만 쓰지도 않는 서비스를 점수 올리려고 가입하는 건 낭비이므로 실용성과 신용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금융 앱을 적극 활용해서 소비를 관리해야 하는데 카카오뱅크나 토스 앱의 예상관리 기능을 사용해서 월 소비 한도를 설정하고 주의해서 3회 앱에 접속해서 잔고와 소비 내역을 확인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즉시 차단하는 습관을 들이면 아이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실제로도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어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데이터 제공 범위를 제한해야 하는데 금융사가 요구하는 모든 데이터를 무조건 제공할 게 아니라 필수 항목만 동의하고 선택 항목은 거부하며 특히 위치 정보나 통화 내역 같은 민감 데이터는 가급적 제공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앱 설정에서 데이터 수집 동의 항목을 검토해서 불필요한 건 철회해야 하며 2026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사는 고객이 요청하면 수집한 데이터를 삭제해야 하므로 대출 상환 후에는 데이터 삭제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습관 기반 신용평가 시장의 수혜주를 보면 첫째는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인데 카카오뱅크와 토스가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저신용자 대출 시장 점유율이 2023년 15%에서 2026년 38%로 급증하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카카오 주가는 습관 기반 대출 서비스 호조로 2025년 대비 35% 상승했고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는 2027년 코스닥 상장 예정으로 기업가치 20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이와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데 습관 기반 평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아이 엔진과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공급하는 삼성 SDS와 LG CNS가 금융사들로부터 수백억 원 규모의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고 주가도 2024년 이후 각각 28%, 32% 상승하면서 시장을 아웃퍼폼했으며 스타트업 중에는 뉴이드와 스캐터랩 같은 아이 기업들이 금융사에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을 제공하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으로는 카카오를 핀테크 대표주로 40%, 삼성 SDS를 아이인프라 수혜주로 30%, 신한금융을 기존 은행의 반격 기대주로 20%, 나머지 10%는 비바리퍼블리카 같은 유니콘 스타트업 크라우드 펀딩으로 분산하면 습관 기반 신용평가 시장의 성장 수혜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고 이사나 연금저축 계좌로 투자하면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한번 보세요. 매달 불규칙하게 돈을 쓰고 공과금을 자주 연체하며 급여 일전에는 항상 잔고가 바닥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아이에게 이 사람은 돈 관리를 못하는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는 대출도 받기 어렵고 받더라도 고금리를 감수해야 하며 반대로 규칙적인 소비와 성실한 공과금 납부, 안정적인 구독 결제를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용 등급이 낮더라도 습관 신용 점수는 높게 나와서 우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습관 기반 신용평가는 편리함과 감시라는 양날의 검이며 기회이지만 모든 생활이 점수가 되는 감시 사회의 시작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이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해서 신용도를 높이되 프라이버시는 철저히 지키고 점수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건강한 소비 습관을 만들어야 하며 신용점수 대신 생활 데이터가 돈을 빌려주는 시대는 이미 왔고 준비한 사람은 기회를 잡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감시당하고 차별받는 시대이므로 망설이지 말고 오늘 당장 금융 앱을 열어서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공과금 자동이체를 설정하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2026년 습관 신용평가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소비자이자 투자자의 자세이고 지금 즉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